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 해제를 외친다. 뉴스 DMZ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1부에서 예고해드렸지만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성태가 뭐 둘이 뭐 일을 좀 벌리네. 진짜네? 오늘 지금 알았어요. 김성태 의원님은 우리 성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태거든요. 예.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우리 저 박 부장께서 또 예. 방송사에 일할 때 정치부장으로서 아주 노련하고 예. 아주 때로는 품격과 균형을 잘 갖췄죠. 원래 요즘은 살짝 이제 애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 요즘의 스탠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뭐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뭐 이 방송인 언론인 출신으로서 뭐 정도로 걷고 있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제가 2010년대 때부터 뵀거든요. 여당 반장, 당시 새누리당 반장할 때도 뵀고. 오래되셨구나. 네, 또 이름이 같아서 예, 정말 존경하는 성태고. 예. 저희 성태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갔던 분이니까. 이거 너무 오늘 이 뉴스 DMZ 위드 투 성태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오늘 아주 좋은데 오늘 분위기. 그때 자기 방송사에 제가 그 저가의 동침이라는 그 방송에서 아주 큰 히트를 친 그 예능 방송이 있어요. 내가 좀 기여를 많이 했죠. 그러세요? 그 방송사. 내 기여 없어지니까 좀 그 방송사 좀 어려졌는데. 그때 같이 동침하셨던 적은 누굽니까? 그때 뭐 박지원, 이현주 뭐. 그래요. 재밌었겠네. 재밌었어요. 저희도 하나 그거 기억해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웃고 시작했지만 주제는 무겁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의원 오래 하셨잖아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장면. 우리가 또 항상 뭐든지 처음과 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은 이종임이라는 걸 맞아요. 상당히 중시하는데 뭐 처음에는 시작에서는 아주 형편없이 싸우고 뭐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뭐 전쟁을 치렀더라도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이 평정심을 찾고 마지막은 이제 그래도 서로 사는 길을 택할 때는 좀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뭐 민생 경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법안들 그냥 만 한 3,000건 그냥 쌓아두고 그거 전부 다 폐기시키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그냥 여야 다 목을 걸고 그냥 그렇게 해서 국회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21대 국회는 형편없고 볼품없는 국회로 마무리한 거죠. 천박해졌죠. 앞으로 이 천박한 국회를 또 22대가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을 건데 저는 더하면 덜했지 됐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이 상권 분립 입법 권력에 지금 이제 행정부의 적절한 견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입법 권력이 그냥 자성자박하면서 또 국민들로부터 뭐 천박한 싸움만 보여주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함몰되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본회의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사실은 정치의 기능이 없어졌다. 근데 이거는 물론 정치인들 담당 주체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사회 구조.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담론의 장이 약간 흩어지면서 여기서 나오는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돼 있고 그래서 늘 이 모든 거 원인은 일단 스티브 잡스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근데 이것들을 각 정치 주체들이 극복해 가서 어떻게든 협치, 대화, 타협을 해서 한 발이라도 진전하는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고 있는 게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있고요. 그래서 22대 또 어떤 이런 물적 토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 국회 협의 기능, 합의 기능, 대의제 이런 것들이 좀 예전과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기는 승자 독식주의가 발달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짜 그러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사태를 책임질 어떻게든 개선시키거나 할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있죠. 대통령이 물론 뭐 민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훨씬 책임이 큰데 대통령이 하필 또 정치 초보여서 초보이셔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있었던 일 좀 짚어보고 22대 전망도 좀 해보죠. 최정봉 특검법 요거 부결될 거는 아마 다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앞서 이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부결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수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찬성 179, 반대 111, 기권 무효 3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범야 숫자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지금 범야가 다 합치면 180인데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은 불참했다고 하니까 그거 보면 179, 전원 찬성. 그리고 이제 무효 기권 다 합치면 범여권 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의원님 5명은 나 찬성하겠어요 이랬잖아요. 예. 그럼 요 숫자대라면 그 5명도 어제 의원총회 들어갔다 아유 그래도 부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 바꿨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 표시는 안 하지만은 이 부결표를 이탈표가 생기고 이 사람들은 또 그대로 유지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양당이 다 당론에 배치되는 어떤 그런 뭐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개인적 소신이 그렇게 많이 돋보이는 뭐 그런 어제 본회의 그런 투표 결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로 어제는 당론에 충실했던 그런 21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뭐 대체로 마지막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여야 어느 쪽 양쪽에서 이탈표가 조금 나왔더라도 그게 크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타 방송에서도 딱 5석에서 국민의힘은 7석으로 봤는데 거의 뭐 그 정도. 일단 뭐 커튼 뒤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무효표 4명이 과연 누구고 그래. 혹시 또 추가 이탈표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모르고.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는 찬성하겠소라고 밝힌 의원이 5명인데 일단 무효표도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두 표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다 추정인데 민주당 쪽에서 이수지 의원이 불참했듯이 한두 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난 찬성표 던졌다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소신대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쪽에서는 한두 명 정도는 뭐 찬성을 했고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효표 4표 중에 3표는 이제 찬성란에 점 찍은. 그러니까 찬성하기에는 혹시 좀 부담스럽고 일단 나는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어라는 뉘앙스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회 때 약간 경고성으로 뉘앙스만 준 거여서 상당수는 여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무효표 중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불특정 다수인을 그러니까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이든 뭐 지방선거든 이 유권자를 상대로 표 분석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한 이 표 분석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맞추기. 그러니까 민주당 얼마 전에 국회의장 경선. 빈대는 뭐 잡아가지고 가만히 세 가만히 이렇게 때려 잡아놓고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국회의원 3명은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럴 정도로 국회의원은 조속으로 또 뭐 시초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이 어떻게 그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본인들이 뭐 이게 자수하고 뭐 본인의 이 판단 자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 절대 분석이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 어제 저 그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목표는 부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탈표 거의 없이 부결 이거잖아요. 뭐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 그것도 여파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러면 어제는 숫자로 봤을 때는 결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목표 달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원내 지대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휘한 첫 국회 본회의 그런 표결에서 대체적으로 당론을 잘 유지시키는 의원들의 대우를 잘 뭐 정리하고 갔다는 거죠. 굳이 어제 하루의 승부만 보면 국민의힘이 이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기고 이걸 가지고 좋아할 일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인데 어제 그 작은 승부는 이긴 건 맞는데 목표 달성했으니까 큰 승부에서는 이긴 거 맞습니까? 아니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공수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의 그 정치적인 그 투쟁의 결과 산물입니다. 그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은 특검으로 가자 이게 맞는 건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낸 이 공직자 수사 기능을 갖다가 처음부터 부정해버리고 이걸 특검 가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양새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절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탄핵법안은 이제 가결이 되지 않은 거지만은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22대에서 이거 또
올라올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보니까 부결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까지는 거의 정해진 수준인 것 같은데 일단 또 재결이 패스트트랙 올리면은 최장 240일까지는 네. 이제 본회의 상정이 늦춰질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버틸 수 예, 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된 다음인데 저는 이 시간이라는 범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여권표가 똘똘 뭉친 네. 부적절한 단일 대우를 이뤘지만 예. 8개월 또는 하고 원구성하고 나서 9개월 10개월 가면 대통령이 이제 2년 남짓 남았거든요. 아 어차피 그러면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 또 국회 올라오는 거는 개원하고 나서 한참 있다. 한참 있다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훨씬 적기 때문에 예. 여권에서 충분히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간에 트리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어제 공개된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8월 2일 날 당시 이제 박정훈 대령이 관련 수사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을 때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과 3번 통화를 했잖아요. 이런 트리거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가능성은 그러니까 192석 야권이 여권이 108석에서 8표를 어떻게 하냐 이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란 범주가 주는 영향 대통령의 임기는 짧아지고 중간에 여러 변수가 있을 가능성 저는 이런 것도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성태 실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그게 이제 281 요건을 이게 이제 사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회 이제 의석 구조거든요 지금. 그럼 그거 훨씬 그렇기 빨리 할 때문에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그걸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워버리면은 예. 범야권 192석이면 그 뭐 완벽하게 해낼 수 있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계속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과 기능 그런 운영으로 정책이 돋보이게 예. 미정경제 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어대 정원 문제 이런 걸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 대통합으로서 이렇게 사회계획 정부로 이렇게 또 정당으로 이렇게 집권당이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계속 정치가 정책을 눌러버리는 이 행국에서 이 시국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제 신속하게 좀 더 이상 뭐 이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상당히 뭐 속도는 지금 박차는 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 결과를 갖다 밝혀가지고 그걸 민주당이 국민이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공수처의 수사 결과라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의힘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 얘기를 많이들 여권에서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도 이제 하시고 하시는데 어제 법정 기록으로 공개된 게 있잖아요.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 네. 공수처는 사실은 지금 몇 달 동안 뭘 했냐. 제가 공수처가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걸음마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공수처가 이미 포렌식을 연초인가요? 이종섭 장관 폰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에서 공개될 게 아니라 사실은 공수처가 어떻게든 뭐 얘기가 되든 얘기를 발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예전에 국정농단 때를 보면 당시에는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정호성의 녹음 파일 그다음에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 예. 이걸 기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예. 그걸로 사실은 이 수사의 힘을 받아가지고 네. 동력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공수처는 그런 스킬도 없는 거죠. 법정 기록으로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게 나올지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밝히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묻어두고 가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스스로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 그 통화 기록을 본 결과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9일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모르는 듯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말을 사실 믿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기관에서
민주당이 이제 180석, 192석이 되는 범야권 그런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계속 뭐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말미즈는 대통령 자신부터 특검을 요구하겠다. 예. 이런 정도니까 국회 기능은 대단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같은 경우도 이거 특검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냈잖아요. 네? 국정조사. 그러니까 앞으로 당시 특위위원장이셨어요.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실체적 네.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국회가 또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런 걸 예. 살려서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 이제 제가 민주당 박홍근 의원 인터뷰할 때 보니까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럼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뭐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정권 퇴진운동,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탄핵 얘기 이제 꺼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뭔가 한다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권 퇴진 운동이란 거 박홍근 의원이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뭔가 좀 하긴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이거 어떻게 입장에서 대응해야 돼요, 국민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독단과 전행이고 예. 뭐 심지어 파쇼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그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챙긴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대규모적인 이제 장애 투쟁으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어떤 그런 그때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뭐 여기에 이제 가장 선봉에 서야 될 그런 조직, 쉽게 말하면 노동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조직들이 좀 더 가감하게 선봉에 서줘야 자기네들 정당 조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이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그게 그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덮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다시 이제 민주당이 장애 집회에 그래서 대국민 이제 뭐 이런 선동가이라고 저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을 계속 윤석열 정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할 거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윤석열 정부의 또 대응도 볼 것이고 또 국민 여론도 또 볼 것이고 뭐 그런 가운데 또 자신들이 이제 국회 입법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제 행정부 이걸 무력화시키고 또 뭐 대통령 지금 이제 임기 단축 개헌 문제라든지 뭐 정권 퇴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다 구체화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이걸 끊어야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끊어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의 그런 계획들이 혹시 뭐 거대 야당의 힘자랑 근육자랑 이걸로 역풍 불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대통령이 잘하면 역풍이 붑니다. 못하면 순풍이 불죠. 결국 그러면 키는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얘기를 뭐 지난주쯤에 나왔었는데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역풍이 돼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됐었잖아요.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막 꺼내고 제 기억으로도 제가 정치부 있을 때 뭐 7, 8년 전만 하더라도 레임덕이라는 말도 뭐 2년차, 3년차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쓰는 것조차도 기자들도 이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고 안 썼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잘 안 했어요. 그렇죠. 레임덕이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레임덕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듣는데 거슬림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여권이나 야권에서도 탄핵이나 레임덕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역풍이 안 분다는 겁니다. 그건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만약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역풍을 맞죠. 근데 과거에 쭉 보니까 대통령이 계속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왜냐하면 기차가 목포 가는 기차인데 갑자기 이 기차가 다른 철로로 가겠습니까? 철도가 하나인데. 궤도가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어떻게 막아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주당은 좋다. 이걸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한다 하지만은 그러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나 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문제의 대처 방식이 그렇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여기에 국민적 평가와 판단은 지금 현재 사실상 민주당이 좀 야권이 더 유리한 지금 현재 국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한 2년 동안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인 당정 관계 또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이제 가감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용산에 전달해서 보다 이제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현재 이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빨리 이걸 탈출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국민들이 정책을 쳐다보고 또 정부의 민생 경제 이런 외교 안보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읽히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걸 지금 해나가야 되죠. 의원님 얘기는 요 최상병 특검법 이슈만 놓고 보면 22대 국회에 가서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독소조항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봅시다. 경로가 죄입니까? 요 세 개. 요 3종 세트를 가지고서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번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또 뭐 제2요구를 지금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제 22대 국회 개헌을 하면서 그 사이에 공수처 수사 진행될 것이고 원구성 협상하고 뭐 이리저리 하면은 시간이 또 꽤 흘러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걸 야당이 계속적인 정치 공세로서 오로지 특검만이 답이다. 좀 전에 우리 박성태 우리 실장님도 보시더니 국정조사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문제를 국민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야관계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생도 그렇지만 정치도 세옹지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제 추정인데 민주당이 지난 2월에 공천에 사천 논란이 있었고 파동에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자신감으로 3월에 그거를 여권에서 보고 자신감으로 3월에 이중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냈지 않았을까. 그래서 확 반대가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일부는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탈할 수 있다. 근데 똘똘 뭉쳤잖아요. 제가 추정컨대는 대통령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광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드릴게요. 자, 경고 얘기를 제가 잠깐만 더 하면 광고는 들어야 되니까. 아니 중요합니다. 못 들으면 큰일 나요. 이탈표가 좀 더 있었든지 아니면 무효표라도 그런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여권에서 좀 더 나왔으면 대통령이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민심을 약간 두려워했을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어제 똘똘 뭉친 단일 대우의 결과는 대통령이 뭐 측근들한테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봐 자식들아 내가 했더니 내 말이 맞잖아. 겁낼 필요 없다니까 다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대통령의 지금 일방 통행식 어떻게 보면 또 좌충우돌이고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의 국정 운영이 더 가속화될 위험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때쯤엔 경고를 한번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 좀 바꿔봐서 저 비슷한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그러시죠. 전망 좀 해주세요. 차기 전당대회. 지금 후보군 쫙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돼서 어떤 노선을 취하냐에 따라서 당정 관계, 당과 용산과의 관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건 뻔한 사실로 황우여 지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행 비대위라는 것은 당권 주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전당대회 일자도 지금 이제 뭐 7달 내지는 뭐 7월 얘기 나오더라고요. 7월 말 정도 중하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불과 2달도 안 남은 지금쯤이면은 앞으로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또 집권당의 이런 면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권당의 변화와 핵심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자기의 소신과 또 전당대회 출마의 어떤 그런 벤이 뭐 출마를 공식화되기 전에 이렇게 다 언론 보도를 당해서 다 이렇게 웬만큼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냥 변죽만 계속 올려요. 내가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할 그런 결심과 결당도 지금 현재 당정 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그럼 대단히 이 국민들한테 이거 실망시키는 일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공식적으로 야 나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어라고 나오는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직 없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난 4.10 총선 이후에 예. 대통령 비서실장 뭐 수석들 일괄 다 사의 표명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들이 쭉 교체가 되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 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체제를 이렇게 국민들의 쇄신 체계로 이게 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전당대회인데 그런 이제 결기와 결단이 보이는 그런 처절함이 국민들에게 읽히지 않는 거. 그걸 이렇게 가면은 또 이제 흥행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8월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을 기정사실화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네. 만약 그거는 이재명 뭐 민주당 대표는 지금 현재 천하 유독존으로 그냥 뭐 그런 이재명 완벽한 1인 체제를 뭐 그렇게 모든 요건을 자기가 지금 버리는 실현과 탄압 속에서 갇혔다 하지만은 우리 당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죠. 인기가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자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청 질문이에요. 네. 야 이거 OEM식으로 합니다. 저희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왜냐면- OEM 주문인데. 아니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드실 겁니까? 짬뽕 드실 겁니까? 또 계속 메뉴판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얘기하죠. 결정하시면 불러주세요. 네.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네. 지금 뭐 거의 보름 이상 네.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얘기 않고 결국은 짬짜면 먹을 것 같은데 예. 아무 그런 걸 없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그래서 나중에 결심하면 논평하는 게 낫겠다. 예. 지금 모르고 사실 예. 본인도 결심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게 나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국민의힘을 제대로 끌고 갈 생각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근데 그 정도 결기도 못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고민 중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 또는 여기에 결기를 못 보였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아도 큰 변화는 없겠구나. 그러면 대선 주자 어떻게 보면 반윤의 기치를 든 대선 주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별 소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계속 이 정도 고민 중이라면 나중에 결정하시면 얘기하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이제 전 출마요. 비대위 위원장의 전당대 뭐 출마 이 자체를 가지고 그동안 뭐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예. 그 뭐 전당대회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통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의 이런 유력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잠깐 국민들에게 잊혀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컴백을 하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치적 재기를 가져갑니다. 과거에도 근데- 많이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이 방식보다는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진영 내에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게 네.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럼 한 1년 6개월이든 뭐 한 2년이든 잊혀져 있고 뭐 외국이라도 갔다 오고 나면은 그때 다시 시작하려면은 이게 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우리 당이 또 보수 이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뭐 자락을 깔아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뭐 전당대회에 본인이 출마 의지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예. 뭐 쉬운 말로 친윤이냐 지금 반윤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그 가운데 그럼 나는 하나 더 비윤 정도를 하나 넣고 싶어요. 예. 친윤, 비윤, 반윤. 예. 이게 그러면 자기 스탠스가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스탠스를 잡고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할 건지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용산과 또 예. 우리 당정의 정치적 상황이
그걸 이제 자기가 출마를 결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여러 가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박성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 불러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김치찌개 끓여주고 계란말이도 만들어주고 저 고기도 구워주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오찬을 했어요. 그 형식하고 대통령이 그때 있었던 워딩들 어떻게 봤습니까? 전직 기자로서. 일단은 김치찌개가 많이 이제 쉬었을 것 같아요. 김치 자체는 많이 사겼을 것 같은데 한 거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스킨십을 한 거는. 예. 근데 저도 기자 생활 해보면 제일 싫은 밥자리가 예. 기사거리 없는 데예요. 그래. 네. 예.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가서 밥을 먹었는데 기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내가 상황 판단할 때 뭔가 도움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저런 자리는 대통령이 든 헤드 테이블에서 몇몇 편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걸 이제 헤드 테이블에 있던 풀 기자가 있습니다. 네. 저기서 기자단이 공유를 해요. 네. 그래서 대신 대충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을 알거나 또는 지금 같은 경우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없고 물어보니까 질의응답이 없이 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김치찌개 먹으러 청와대에서 갔습니까? 김치찌개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자단에서 좀 더 저는 질의응답 같은 걸 하고 얘기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김치찌개 못 먹어서 먹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오늘 저 뉴스 DMZ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투 성태스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